수림건축은 용인에 위치하고 있는 사무소고요. 용인에 있는 지역 일로는 관공서,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주택, 공장, 창고 등 이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용인 외부 일로는 도서관, 특히 어린이 관련 도서관, 최근에 이제 공공도서관까지 해서 도서관 관련되는 프로젝트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건축인데요.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 카페라고 하면 우리가 카페의 커피값 안에는 공간 이용료가 붙게 되는데, 그렇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가능하면 제공하려 한다. 그리고 쉘터, 쉼터로서의 그 건축의 본래적 기능을 해결하려는데 노력을 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건축의 공공성의 강화를 추구하고, 그런 것을 구현됐을 때 좋은 건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점과 자신 있는 분야는 건축주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그 질문과 대화 속에서 건축주와 공감하는 공감 능력, 소통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강소천 동화 작가의 꿈을 찍는 사진관의 사진사처럼 건축주가 막연히 꿈꿔오거나 동경해왔던 어렴풋한 그런 이미지, 공간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인 한 장의 사진으로 딱 뒤밀어서 보여드리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그 막연한 건축주의 꿈을 제가 잘 이어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을 제시하는 것보단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시작은 건축주에게 있다. 그래서 건축주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건축주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그 능력이 저희들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지입니다. 그 땅이죠. 그 터가 견뎌온 시간을 상상하고 그 터에서 그 땅을 느끼는 겁니다. 땅을 느낀다는 것은 우선은 주변의 소리가 잠잠히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면서 바람을 느끼고, 주변에서 보이는 산을 보고,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에 햇살을 느끼고, 그래서 대지에서 영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 있겠고요. 대지에서 받은 영감을 건축주하고의 대화, 공감 속에서 제가 이어받은 그 꿈, 상상력을 두 개를 잘 버무려서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과정들로 설계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건축 설계의 영감은 대지로부터 얻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연과 주변 환경과의 대화하는 공간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조화라는 말은 조금 애매하고요. 대화한다는 공간은 그 안에서 외부의 공간을 잘 들여다보고, 또는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잘 열어주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보게 창을 내거나 필로티를 구성해 주고요. 산이 있으면 산을 보게 되고, 바람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그런 공간, 그래서 주변 환경 또는 자연과 하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공간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춘천 담작은 도서관인데요. 제가 도서관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동기, 제일 처음 도서관 설계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춘천 담작은 도서관이 갖고 있는 기억 때문입니다. 춘천 담작은 도서관은 춘천 효자동이라는 산중턱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요. 차가 다니기 좀 어려울 정도로 좁은 골목길이 있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는 층층이 쌓여있는 석축들이 있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달동네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마을인데, 그 마을에는 엄마 아빠들은 큰 도시로 일하러 나갔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아이들이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아이들한테 도서관이라는 게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줄까 하다가 놀이터, 어린이들 쉼터, 아지트,
제 어릴 적 기억 속에 있는 만화방 같은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건축주와를 설득해서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공간에서 책을 보다가 누워서 잠들고 잠든 꿈속에서 책 속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그런 따뜻한 방을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그게 벌써 10년이 지나서 그 도서관을 다녔던 아이들, 또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어머니들은 거의 도서관 운영 전문가 수준이 됐었는데 그분들이 저를 초대를 해서 설계 당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꿈꿨던 또 도서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던 그 공간들, 제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들을 그분들이 같이 느끼고 그렇게 사용하는 걸 보고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기억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치 어릴 때 고향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금방 가까워지고 하나의 소설책을 읽고 그 소설책을 갖고서 감상을 나누듯이 공간에 대한 평을 서로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하나의 시가 되고 하나의 소설이 되고 음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경험한 프로젝트였고 도서관의 처음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여서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춘천 담작원 도서관을 한 이후에 그것이 꽤 알려졌습니다. 주변에. 특히 이제 도서관을 새로 신축하거나 하는 것들이 그 이후에 많은 지자체에서 도서관 사업들이 이제 이루어졌었는데요. 도서관 설계라고 하는 것이 보통 현상이나 입찰 방식으로만 주로 이루어지는 거여서 기회가 있지를 않았는데 그 도서관을 방문했던 그 공무원, 그중에 뭐 관장님들 이런 분들이 춘천 담작원 도서관 같은 도서관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 사무실로 또 제가 강의나 학교로 이렇게 찾아오시게 되고 그런 것들로 해서 하여튼 뭐 저기 공공도서관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방법을 만들어서 이제 도서관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은 책 읽는 사회 국민운동본부라고 거기에서 도서관 설계까지를 설계비를 시민 모금 운동을 설계비를 모금을 해서 설계비를 만들면 설계를 한 다음에 이제 각 지자체 기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그런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도서관 설계를 꽤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죠. 그러니까 도서관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거의 도서관은 지식의 보고, 지식의 수호자, 사서 같으면 이런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사서를 지식의 항해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결국은 우리가 정보를 전달받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사서가 그것을 항해사처럼 끌고 가줘야 되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 방식은 뭔가 하면 예전에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지적인 산물을 보관하고 유지하고 잘 보존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지식의 산물을 어떻게 공유하고 나누고 재생산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책, 지금은 이용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아는 도서관에서는 특히나 아이들과 엄마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좀 더 편하게, 제가 생각하는 도서관은 책을 보다가 편하게 누워서 쉽게 잠들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엄마들은 도서관에 와서 아이들을 맡겨놓고 본인도 책을 보지만 도서관에 카페가 있어서 그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아이들이 책 보는 것을 같이 지켜보기도 하고,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가족 도서관이라고 해서 그 아빠들이 직장 다니는 아빠가 휴일날에 놀이공원 데려갔던 아빠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휴일날 아빠의 손을 잡고 같이 갔던 도서관에 대한 기억들이 아이들한테 있다면 그 아이들은 좀 더 다르게 자라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가족형 도서관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했던 파주 해설 도서관에서는 그 아이 아빠는 책을 보고 있고 아이는
아빠의 무릎을 베고 잠들어 있는 사진을 일요일 날 제가 우연히 갖다 찍게 됐었는데, 그 사진이 도서관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이다라고 제가 강의를 다닐 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이용자들이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의 책 읽는 방식, 그들의 도서관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저는 책을 통해서 놀 수 있는 공간, 이것을 항상 고민하는 거여서 그 방식을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놀 수 있을까, 책을 통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마을인데요, 이 마을은 책 읽는 마을, 책 읽는 마을입니다. 술을 읽는 마을처럼 책이 읽는 마을인데요, 도서관에 가보시면 아마 수서 방식이라고 해서 책을 어떻게 분류하고 책을 어떻게 나눌 건가에 대한 코드들을 쭉 보시게 될 텐데요, 이 마을에는 그 코드의 분류처럼 그 도서관 분류에 해당되는 그 작가분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을에는 시인도 있고 소설가도 있고 천문학자도 있고 수학자도 있을 수 있죠. 곤충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이 사는 집이 하나 있고 집 앞마당에 시집이 쭉 전시된 도서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집 전용 도서관이죠. 또 곤충학자가 사는 집 앞마당에는 곤충과 관련된 책들이 전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을에 들어온 사람, 아이들은 시집을 보다가 집주인인 시인을 만나게 되고, 시인이 꿈꿨던 아이들은 직접 시인을 만나면서 본인이 그 시인과 대화하고 시를 직접 창작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곤충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곤충학자가 사는 그 집 앞마당에 있는 곤충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곤충학자를 만나고 자기가 궁금한 걸 직접 물어보고 곤충학자로서의 자기 삶을 상상해 볼 겁니다. 그래서 책을 단순히 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책을 읽는 마을이다. 책을 창작하고 또 그 창작하는 작가들을 꿈꾸고 그 작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서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책 읽는 마을, 책 읽는 마을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민건협이라고 민해총 관련돼 있는 건축 시민운동을 한 20년 넘게 해왔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시대의 마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계속 노인들만 사는 그 마을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마을로 유지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서 대학생들, 건축 관련 종사자들과 한 3박 4일 우리 시대의 마을 만들기라는 여름 캠프를 쭉 진행을 했었습니다. 10년 이상. 그러면서 그 마을에 뭐 정자를 만들어 드린다든지 문화맵을 만들고 이정표를 만든다든지 등등의 작업을 하게 됐고요. 그런 우리 시대 마을 만들기라는 생각과 도서관과 결합되어 있는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 도서관이 지금 수직 방식인데 수평적으로 펼쳐놓고 각각의 점으로 나누어서 연결된 네트워크 도서관이다. 그리고 그 도서관에는 작가도 만나고 가서 잠도 잘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뭐 이런 공간이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요새 말하는 자벌드라고 말하는 직업 소개하는 공간, 뭐 작가, 책 이런 것들 다 결합되어 있는 마을, 이 마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건축은 건축학과에 소속돼 있기도 하고 공학에 소속돼 있기도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건축은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인문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건축에서 말하는 뭐 쉘터, 쉼터를 만들려고 하면 힘든 이의 마음을 알아야 하거든요. 힘든 이의 마음을 알아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쉼터를 상상하거나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건축을 사람을 담는 기계다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기계라는 설명이 아니고 사람을 담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담아야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건축은 굉장히 인문학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 설계를 잘 하려면 그런 사람의 관계,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깊어져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연애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으니까 소설을 읽거나 시를 읽거나 여행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등등의 행위들을 저는 권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사람의 이해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와 깊이와 폭을 넓힌 그 사고의 깊이로 상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건축가는 말을 잘하기보다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의 공간은 내가 사용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알지 못할 남이 사용하는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이 공간을 사용할 건가에 대한 상상력, 그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치 빙의가 되듯이 사용자의 빙의가 되는, 그래 그 빙의가 잘 되려면 그런 간접 경험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깊어져야 할 거라고 봅니다. 유엔에서 미래 유망 직업을 발표를 할 때마다 10위 안에 건축 디자인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떤 식자들은 건축은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끝나버렸다, 건축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지만 유엔에서는 유망 직종으로 여전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변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 공간이 지속적으로 나한테 공간으로 자극이 왔을 때 좋은 공간으로 인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늘 인간은 새로운 공간을 꿈꾸고 새로운 공간에서 자기의 삶을 남과 다른 자기만의 삶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삶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욕구가 있는 한 건축가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러려면 다양한 상상과 다양한 생활과 다양한 꿈꾸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있는 건축가는 굉장히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깊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를 건축 공간으로, 건축 언어로 치환시켜서 뭔가를 건축적으로 설명해내고 건축적으로 해결해내는 해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분명히 여러분께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